대한민국이 세계 군사 강국들도 완성하지 못한 6세대급 전투기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군은 그동안 소문만 무성하던 KF-21 완전 스텔스 블록 3의 개발을 거의 확정지었습니다. 심지어 6세대기의 테스트베드로서 다양한 초고성능 장비가 도입될 것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데요. 유무인 복합체계 멈티와 레이저 무기, F414 G400K 엔진을 뛰어넘는 국산 엔진 등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언론과 매체를 통해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모든 체계가 완벽히 이식된 KF-21은 5.5세대급 전투기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또 이 모든 체계가 6세대기의 필수 요소들이므로 한국이 보람의 양상과 동시에 6세대기 개발을 준비 중일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6세대 전투기에는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인공지능, 유무인기, 복합운영, 극초음속 엔진, 스텔스 성능 강화, 레이저 무기 등 각종 첨단 기술이 집약되어야만 진정한 6세대급 전투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국가들이 6세대기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 중이지만 이 모든 기술을 균형적으로 개발 중인 나라는 사실 미국을 제외하면 대한민국이 유일하며 미국이 우리의 6세대기 개발을 도울 것이라는 분석으로 인해 중국과 일본이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현재 미국은 F-35를 개발하는 합동타격기 사업 JSF를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우방국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6세대기 개발 계획인 엔가드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에도 미국의 우방국들이 각기 다른 6세대기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더 이상 미국을 중심으로 무기를 개발해서는 안 된다는 자성론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적대국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우방국이 미국의 무기를 사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방국이 필요한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의견대로라면 중국과 붙어있는 대한민국이 6세대기 개발에 미국의 지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반면 다른 나라들은 미국이 지원할 이유가 적은 데다 국방산업이 크게 쇠퇴해 제대로 된 6세대기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인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6세대기 개발 경쟁에서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일각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다른 나라들의 6세대기 개발 계획이 어느 정도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강대국들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6세대 전투기 개발 경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F-21의 최종 버전이 5.5세대 전투기로 나올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블록3의 개발조차 발표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그 이상의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6세대기 개발을 발표한 세계 주요 국가들은 대한민국이 무모한 도전을 한다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우리를 많이 비웃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영국과 6세대기 개발을 위한 협업을 고도하고 있는데요. 엔진 개발 공동협력에 더해 각종 체계를 함께 개발해 2030년대까지 세계를 주름잡을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F9 엔진이 있습니다. F9 엔진은 엔진 입구 지름 1m, 길이 4.8m, 자체 중량 1.2톤으로 F-22 랩터에 쓰인 F119 엔진보다 600kg이나 가벼우면서 추력은 동등하거나 오히려 우위인 엔진입니다. 일본은 이 엔진을 업그레이드해 강력하고 빠른 6세대 전투기 F3를 개발 중인데요. 그리고 이 계획대로 라면 우리가 KF-21 보라매를 4.5세대에서 5세대기로 업그레이드할 때 일본은 6세대기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일본이 우리를 무시하는 게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일본의 차세대기 계획에서 현재 제대로 공개된 것은 엔진의 설계가 전부이며 그마저도 너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엄청난 것을 만들겠다며 초고가의 최첨단 장비로 설계를 짜다가 정작 실물은 결함투성이를 내놓은 과거의 사례를 반복할 게 뻔하다는 것이 군 전문가들의 판단인데요. 과거 일본은 첨단 전투기를 만들겠다며 F2를 야심차게 개발했으나 결과물은 우리 군의 KF-16과 비슷한 성능이면서 가격은 3배나 비싼 애물단지였습니다. 결국 추가 양산을 중단시켜 자신들의 실패를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말았는데요. 이런 전례로 볼 때 계획만 거창한 일본의 F3가 성공할 리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번에 개발하는 F3는 개발 난이도가 F2와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5세대 개발 경험도 없이 곧바로 미국도 쩔쩔매는 6세대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그냥 가망이 없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반면 한국 6세대기 개발 계획은 일본과 차원이 다릅니다. 먼저 최고 수준의 4.5세대 전투기인 KF-21 보람의 블록2를 낸 뒤 미리 준비해둔 내부 공간을 활용해 완전 스텔스 5세대 전투기인 블록3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그 뒤에 국산 엔진 개발, 레이더 무기 도입,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구현 등을 통해 6세대기에 쓸 기술을 제한적으로 보유한 5.5세대기로 개량하고 경험을 쌓습니다. 그 속을 더 들어가 보면 정말 대단한데요. 먼저 KUSX, 멈티와 같은 유무인 항공 기술을 이용해 전투기 조종사가 무인 항공기를 통제해 함께 작전하는 기술은 이미 70% 이상 개발이 완료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는 무인 스텔스기 개발 과정을 3단계로 나눈다면 그중 2단계는 이미 끝났고 3단계를 마무리 중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방위사업청, 국방부 같은 국가 핵심 기관들의 유무인 복합 전투 계획을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는 것도 이런 기술 축적에 따른 자신감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레이저 무기 역시 상당한 수준인데요. 우리 군은 이미 지난 2020년 9월에 20kW급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의 시험 발사를 끝마쳤고 현재는 차량에 탑재할 50kW, 100kW급 레이저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로켓 요격 실험을 성공했는데요. 고출력 레이저 무기는 2023년까지 체계 개발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또 ADD의 설명에 따르면 이런 첨단 기술력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의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던 국산 엔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미 가오리-X에 탑재할 터보팬 엔진을 상당 수준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으며 6세대기에 들어가는 극초음속 엔진에 쓸 추진체 역시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것은 바로 극초음속 무기 하이코어의 추진체인데요. 하이코어 엔진은 듀얼모드 스크램제트 엔진으로 전문가들은 내년 시험 발사를 통해 듀얼모드 스크램제트 엔진의 성능이 입증되면 극초음속 전투기 엔진 개발에도 해당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전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6세대기 개발 능력은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에 더해 여러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을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90년대부터 JSF 프로그램으로 나토 동맹국들이 함께 개발하는 전투기 개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군도 사용하는 강력한 스텔스 전투기 F-35를 개발했는데요. 그러나 이 사업은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F-35의 원래 목표는 강력한 하이급 단발 스텔스기가 아니라 싼값에 쓸 수 있는 저가형 로우미들급 전투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투기가 하이급이 됐으니 개발비가 폭등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그럼에도 미국은 가격을 낮춰주기는커녕 공동참여국에게 기술을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철저한 기밀을 유지하면서 개량할 때마다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제했는데요. 이 때문에 분노한 공동참여국들은 자체적으로 6세대기 개발을 각자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같은 기술 개발에 중복 투자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게 됐고 동맹의 총전력이 크게 감소하게 됐는데요. 미국의 여러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들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던 서방의 힘이 약화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 등 미국의 경쟁자에 맞서는 동맹에게는 적절한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 중인데요. 만약 이들의 힘이 더 강해질 경우 미국이 한국의 6세대기 개발을 돕는 것도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세계 여러 군사 강국들의 6세대기 개발 계획은 현재 모호한 스펙과 난잡한 협력 관계로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일례로 유럽에서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독일, 스페인이 합작해서 6세대 전투기 FCAS를 개발 중인데요. 그런데 그 해당 기체가 황당합니다. 그동안 실패한 프로젝트라는 악명이 자자한 유로파이터와 라팔 일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결과가 영 신통치 않습니다. 다소와 에어버스가 지적재산권 공유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데다가 에어버스의 조악한 QC 능력이 문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2018년 해병대 마리논 헬기 추락 사고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 해병대에서 마리논 헬기가 로터가 분리되는 사고가 발생해 해병대 장병이 희생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사고의 원인이었던 로터가 바로 에어버스사에서 제작한 물건이었습니다. 뒤늦게 하자를 파악한 하청업체에서 하자를 상세히 기재한 증명을 첨부해 에어버스에 보냈는데요. 그러나 에어버스는 제대로 검수를 하지 않고 수출을 해 이 같은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에어버스의 실수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노르웨이 스코틀랜드에서도 또 에어버스제 로터가 분리되어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에어버스가 차세대 전투기 사업인 FCAS 개발을 주도하는 만큼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나라의 상황이 괜찮은 것도 아닙니다. 중국은 2030년대 6세대 전투기를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무인기, 스텔스, 레이저 무기 등을 장착할 것을 예고해 6세대 전투기의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 엔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5세대기에 쓸 엔진조차 자체 생산하지 못하는 중국이 1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6세대기를 만든다는 것은 그저 황당한 꿈에 지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나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5세대 전투기 수호이 57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경험이 있는 나라이며 우수한 항공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 다음으로 6세대기를 만들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게 답니다. 개발된 지 10년이 다 되도록 수호이 57을 양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6세대기 역시 개발은 하더라도 양산을 못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인데요. 마지막으로 이들을 제외하면 그나마 가능성 있는 나라는 인도입니다. 인도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차세대 전투기인 AMCA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개량형인 AMCA 마크2를 6세대 전투기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그런데 계획만 그럴싸합니다. 훈련기를 바탕으로 한 F-50도 이기지 못할 희대의 망작 테자스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인도가 6세대기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 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한국보다 앞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나선 국가들은 많았지만 이제 막 발을 뗀 수준의 기술력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개발을 추진한 미국을 제외한다면 가장 먼저 6세대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첨단 기술력을 확보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것이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